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월달 심화과정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부동산 임대사업소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부터 보시냐면 소득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68조. 소득세부터 한번 심화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정리했는데, 조금 이제 난이도 더 높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진도가 앞에 조세 총론인데, 조세 총론보다는 국세 쪽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세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468조 가죠. 저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본적인 내용 빨리 확인만 하고요. 자, 소득세는 일단은 누구를 납세에 먼저 한다고 했죠, 여러분? 개인을 납세에 먼저 합니다 그랬죠? 이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점이다.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납세 의무가 있는데 소득세는 대전제 조건이 누구한테만 과세한다고 여러분? 개인한테만 부과한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러면 뭘로 과세하냐면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때에 이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랬죠. 이때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소득세는 기간세.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또 쓰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쓴 거야?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거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뺀 거. 필요 경비를 뭐 한 거죠? 뺀 것을 말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중개를 함으로써 중개 수수료가 들어오면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금액. 여기다가 그 공인중개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가사업장일 수도 있고 타인사업장, 임차사업장도 있을 텐데 임차사업장일 때 뭐가 나가죠 여러분? 임차료 나가겠죠. 거기다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 나가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가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필요 경비보다 크다. 들어온 돈은 100인데 나간 돈은 80이다. 그럼 얼마 이익이 발생해서 20.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거꾸로 총수익 금액은 100이 들어왔는데 비용은 120이 들어갔다. 그러면 손실 본 거죠? 요거를 뭐라냐면 결손금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은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공인중개사 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는 건데 이때에 요 소득세법상 소득은 다시 과세 방식에 따라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합산 과세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 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종합소득이라 한다. 그리고 분류 과세 대상 소득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소득가 여러분? 퇴직소득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워졌죠? 종태양. 이때 종합소득은 다시 성격에 따라서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몇 가지, 6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이배사 근연기. 이것도 하나 요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종합 사업소득인 거죠. 그리고 요 종합소득 외에 뭐가 있다, 여러분?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이때 여러분, 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세는 합산한다, 분류한다. 분류과세.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다 그랬죠. 분류과세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따로 가자는 거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가자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분류과세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다만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뭐 해서 여러분?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요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또는 뭐 주택 신축 판매업 요런 것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에 관련된 것이 있고, 부동산 뭐가 있죠, 여러분? 임대업과 관련된 소득.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나와서 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28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딱 시험에 나온 건 2번밖에 없어요. 몇 번밖에 없다고요? 2번.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는 버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보시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몇 문제? 5문제. 얘가 안 나오면은 양도소득세가 6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번 시간은 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책을 한번 보죠. 468쪽 보시면은요, 468쪽. 소득세 의의가 나왔죠? 그냥 가볍게 누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소득세 특징은 거기 양가로 1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 종합과세. 예,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가 바로 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나와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체킹, 별표 하나, 분류과세.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죠.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합산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 용어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분류. 그 다음에 분류과세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이란 이자소득 등에 해당이 한다더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분리과세랍니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네요.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뭐함으로써 원천 징수하여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리하여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